띵, 안녕하십니까. 기직은 있을 거야. 이럴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알코올 목자부리 김입니다. 어제 이제 상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원래는 세 번에 나눠서 3개월, 6개월, 9개월 차에 대해서. 근데 어제 이제 한 거를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원래 말 많은 놈이. 음. 그리고 기본적인 거를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 이제는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차피 이제 3개월 차, 네. 3개월 차 난다. 369에 대해서 오는 거가 처음 이제 단주를 시작해서 처음 오는 거가 이제 이제 갈망과 그리고 음, 헷갈린다. 우선은 신체적, 마음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다는 거. 이 세 가지와 함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갈망과 마른 주정과 후기 금단 증상이 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갈망은 좀 신체적인 걸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도 있긴 해요. 다른 것들이 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갖다 붙이면은 다 그거긴 한데 다 갖다 붙인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이 병이 답이 없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차라리 몸처럼 어디서 똑 번지러 잡거나 아니면은 내과적으로 음, 어디가 진짜로 뭐 위면 저도 위가 안 좋으니까 위면 위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났대. 이게 딱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도 같이 끌어들어가고 이제 신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궁핍해지는 그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세 가지를 다 갉아먹고 이렇게 깎아먹으면서 무너뜨리는 병이다 보니까 이거가 다시 일어서면서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올지를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거기 이제 조금 이제 보충 설명만 하고,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때는 사실은 병원에 있었어서, 그렇게 조금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갈망이 있어서. 아마 그때는 좀 신체적인 갈망이 아마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왜냐면 약을 먹고 있었고, 항갈망제랑, 그 다음에 이제 삼형제 말씀드렸죠. 중독이랑 같이 오는 우울하고 강박, 불안, 얘네들도 같이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알하고 약하고,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작년에 이맘때쯤에 그, 그러니까 이맘때 전이죠. 막 전이죠. 3개월 차 때, 그, 불안 약을 조금 더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하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우선은 병원에 있으니까 신체적으로는 건 좀 덜했는데 신체적으로는 나중에 왔어요. 저는 거꾸로. 음. 근데 오히려 저는 불안하고 약간 여기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6개월 때 오는 아이로 표현했던 정신적인 부분 이게 좀 먼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약간 강박에 조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을 좀 강박적으로 봤고, 음, 한 세 권 정도를 돌아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한 챕터씩을. 그리고 일기도 감사일기 쓰고, 감정일기 쓰고, 그 다음에 또 감사일기에는 또 이제 내 짜증나거나 그랬던 걸 감사하니까 적을 수는 없으니까 또 감정일기 따로 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고 싶었던 헛소리, 지금의 느끼는 이런 감정들, 어쩜 지금 이거 저는 유튜버에서 지금 이거 굉장히 감사한 게, 이 정도 찍으면서 되게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가 너무나 감사해요. 네. 이 말하기 좋아하는 애가 말로 표현을 못, 이제 말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족과도 소통이 이제 그랬고, 이제 그 다음, 물론 A가 있어서 A에서 이제 경험담도 나누고, 다른 선생님들과도 나누지만, 혼자 떠벌거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 수다가 많다 보니까, 음. 근데 그걸 이제 글로 좀 남기려고 했었는데, 제 머릿속에 이제 떠다니는 이거를 글로 적게 머리 속도는 너무 빠르고 얘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개월 차, 6개월 차,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이렇게
적었던 것들을 노트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떠들려 보면 거의 못 알아봐요. 너무 쓰긴 썼는데 너무 감정이나 내 생각에 쫓겨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음, 너무 갈겨 쓴 것도 많고 이렇게 요약적으로 손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요약적으로 이제 뭐랄까 키포인트는 이제 단어들만 쓰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유추는 해낼 수 있는데 그때의 감정 그대로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기도 했던 거고, 이게 또 이제 말이 또 이제 삼천포, 아니다, 삼천포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이 감정, 그때의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찍는 것을 알았다면 더, 예, 좋았을 것 같아요. 회복에 있어서도 그렇고, 음, 제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 혼자 좀 이렇게 말하면서, 좀 삭히고, 그리고 나 혼자 좀 정리할 수 있는. 근데 영상 보시면 참 두서없죠. 했던 얘기 또 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산천포로 빠지고, 근데 저는 이제 대신에 그러면서 좀 머리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행히,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런 플랫폼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한데, 어쨌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꼭 산천포로 빠졌다고 오죠. 음, 오늘도 역시나.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먼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3단계가 있거든요, 병원이.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방이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재활병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병동은 흔히 이제 입원 초반에 해서 들어와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폐쇄병동, 네, 외박부 외출이 안 되고, 네, 병원 내에서만 있고, 이제 병원 내에서 관리받으면서 밥도 네, 거기서 먹고, 네, 약도 이제 간호사한테 타서 먹는 것도 이제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그러니까 관리를 좀 받는 거죠. 왜냐면 그때가 이제 막 한참 뭐 자기가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신문제가 있다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강제 입원시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모르고 술 먹다가 잡혀오신 분도 있고, 장치를 오래 하시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분단에서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받으시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나한테 진짜로 술 문제가 있구나. 라는 분과,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하겠다는 분과, 아니고 이제 나는 이제 몸 좀 괜찮아지면 여기서 내가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조절음주를, 그래, 내가 과하게 먹었어. 근데 내가 이제 조절음주를 할 거야. 라는 조절음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단주를 생각하시는 분과 조절음주를 생각하시는 분과, 세 번째는 그냥 나가기만 해봐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집어넣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는 술을 더 먹을 거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념무냥 하세요. 너무 자주 들락거리셔서 조금 이제 너무 무기력해지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두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좀 무너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나도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라는 역설적으로 조금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좀 먼저 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해지고, 아니, 처음에는 불안하죠. 내가 이제 앞으로 술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음. 한 30년을 술 먹었는데, 술을 안 먹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불안하니까 이제 우울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내가 단주를 할 수 있나 없나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나한테도 이제 신뢰가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단주를 하면 무슨 행복으로 살아. 이제 살면서 이제 술을 빼면은 방정식 자체가 다 무너졌으니까 방정식을 새로 구축할 힘이 없었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47이고 이제 48이 되고 30, 나이의 반절보다도 더 넘게 3분의 2 정도를 술을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뺀 부모한테 의지하고 산 청소년기를 빼고 나서는 아니죠. 청소년부터 17살 때부터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술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술을 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제 걔가 이제 술에 적당히 의존한 게 아니라 많이 의존을 했으니까 거의 1순위로 뒀으니까 1순위인
애를 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그 살아가는 방식을 모르겠으니까 불안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이 오고 그냥 우울이 오다 보니까 강박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하게 될 때 강박적으로 하게 돼요. 이거라도 하면 나아질까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지시니까 뭐라도 하나 잡으면은 예, 손에 피날 때까지 잡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선 모르면서 잡고 보는 거예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인 거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감정으로 많이 왔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 그 머리로 많이 왔는데, 그거를, 그래서 아마 전 약으로 좀 넘긴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게 있었냐면, 6개월 때 이제, 6개월 차 때, 그때는 제가, 신체적으로 좀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팠어요.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때 6개월 정도에서 작년 이맘때죠, 딱. 이때가 그거 다녔던 때였거든요. 100일 작전한다고 이제 막 모임 다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리에서 개방으로 내려와서 개방은 이제 외출이 좀 가능하거든요. 상담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하에 외출 외박이 이제 외박은 한 4차 넘어 한 달 정도 넘어가서부터 이제 외박이 가능하고 이제 외출이 가능한데 외출 다니면서 이제 AA를 다녔었죠. AA를 찾아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그때 좀 근데 신체적으로 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추워지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추워진데도 그러니까 아침부터 교육 듣고 오후에 A 갔다 오고 그 약간 추웠을 때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랬던 것 때문에 이제 신체적으로 감기나 이런 거 온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신체적으로 좀 무너지니까 그걸 바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전 3개월 차 때 유야무야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었기 때문에 369가 뭐야 369야 뭐야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제대로 몰랐었는데 6개월 차 때 그걸 좀 느꼈었어요. 아 이게 몸으로 이렇게 오는구나. 몸이 무너져 있으니까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니까 몸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정말 몸이 두들겨 맞고 아픈 것 같아갖고 정말 약 먹어도 안 되고 뭐 감기약을 먹든 몸살약을 먹든 머리 아파서 두통약 먹든 여기 내과 원장님도 계시니까 내과를 가도 뭐 아니면 저희 이제 알코올 이제 중독 네. 정신과 원장님을 만나도 몸적으로 아프니까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고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원장님은 이제 아시니까 이게 그 삼육고 오는 걸로 그런 걸로 이제 갈망이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같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주는 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약해진 부분을 해서 온다 그분들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오는구나라고만 느꼈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제도 그런 해결책도 없는데 뭐야 라고 네.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과정.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뼈가 부러져서 맞추려고, 아니,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도, 처음에 한번 맞추겠다고 잡아 빼고 흔들고 하잖아요. 뼈 맞추느라고. 그때가 차라리 더 아프거든요. 그냥 냅뒀으면 좋겠는. 어, 그래 놓고 나서 그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걸로 이제 뼈가 맞춰지면 아니지만,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째야죠. 전신마취하고, 째고, 핀도 받고 하는 그런 큰 수술을 겪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끝도 아니죠. 나중에 좀 뼈가 붙어서 괜찮았지만, 보조했던 그 부분을 또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제, 음, 좀 비유가 비슷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고통들이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 절차가 나아지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나아지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것도 복합적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신체도 정신도 마음도 이런 식으로 하다부터 영까지 영적인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그게 네 가지가 만약에 네 가지 중에 떨어지는 것 쪽으로 더 빨리 이렇게 치고 들어와주는 것 같아요.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겪었어요. 그래서 6개월 차 때는 신체적으로 좀 왔었고 9개월 차 때는 예, 좀 마음으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점들
짜증나고, 만사에 짜증나고, 괜히 증거 없는데, 증거 없이 미운 사람이 생기고, 음, 내 자신한테도 불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나마 그래도 AA랑, 모임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마음 맞는 분들이랑 해서 통화나 이런 것들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소통하고 하면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진 게 아니라 견뎠죠. 어찌 보면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 터널을 빠져나가기를 기다렸고, 견뎠고, 그 터널은 언젠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 갑니다. 근데 그것만 견디면, 네,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져나와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걸로 그러니까 그걸로 시련이 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면 내가 한번 알았으니까, 겪었으니까. 그런데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놓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신체로 먼저 왔으면 이제 신체로 왔으니까 이러는구나 라고 알고 신체적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이제 터널을 뚫고 인내의 시간을 해서 좀 배우고 났다면 이제 좀 괜찮나 싶으면 이제 예, 정신적으로 오거나 내가 요즘에 좀 이제 조금 약한 부분으로 정신이 됐든 이제 마음이 됐든 둘 중에 하나로 치고 옵니다 또. 그랬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내하고 배우고 나면 어, 그쪽에 대해서 방벽이 좀 생겼잖아요. 그럼 또 약한 대로 또 들어와요. 그래서 꼭 이게 순서가 그렇게만 오지도 않을 수 있어요. 다시 9개월 차 됐을 때 만약에 신체적으로 여기서는 신체적으로 왔었고 그다음에 뭐 정신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이건 두 개 겪었다. 그래서 배웠다. 근데 이제 이걸로 안 오고 마음으로 오겠구나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무리한 운동이나 뭐 아니면은 조금 과한 9개월 차쯤 됐으니까 이제 좀 생활을 복구를 해볼까 하고 이제 뭐 알바를 시작을 했든 직장을 나가는데 몸에 좀 무리가 갔어요. 그럼 몸으로 와요 또. 어, 여차하고 이제 무너진 부분으로 또 와요. 그 중복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 나서 그리고 이게 369라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69가 표상이에요. 말 그대로 표상일 뿐이고요. 사실은 어, 저한테도 이런 말을 하는, 이걸 지켜보는 저한테도 그렇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보신다면, 그분한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약간 희망을 꺾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계속 옵니다. 네. 내가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계속 와요. 음. 그러니까 결국엔 갈망, 음.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음. 그런, 아이고, 이 말 하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하지만 이게 계속 옵니다. 정신적인 거, 네, 우울, 불안, 강박 세 가지와 그리고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와요. 내가 약해질 때마다. 음. 그래서 중독자들이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라든가 이제 신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을 조금 챙기고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에 흔들리지 않게 위해서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평온함을 유지를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돌을 던졌을 때, 어떤 거가 들어왔는지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 자체가 그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맡겨야죠.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는 게 평온함을 청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이제 저희 중독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고, 평온함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화나거나 이런 거가 알코올의 재발에 촉발이 된다라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가 제일 약하기도 하지만, 내 지금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만 신체적으로 오는지, 정신적으로 오는지, 이렇게 마음적으로 오는지,
돌이 어디 방향에서 떨어져서 파장을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평온함을 제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긴 했지만, 네, 이거는 사실은 내 36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망과 음, 어쩌면 갈망, 마른 주정, 그리고 후기근단 이거는 평생 가요. 음, 언제 벗어나냐면, 네, 언제 벗어나냐면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술에서 벗어나서 내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내가 진짜로 나를 버리고 여태까지 술 먹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에 대해서 버리고 내 모든 것을 결국엔 신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신앙이 없으신 분들께는 조금 우선은 믿고 오지 않은 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의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꼭 신이 아니어도 돼요. 그 신은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불가지론자분들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안 드리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자유롭게 금방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중독자가 되는 거는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영적인 그거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믿고 있는 신이 있고 나는 믿고 있는 신이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좀 나중에 음,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정신에서 말했던 온전한 정신이 될 때까지는 음, 물론 신앙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긴 하죠. 큰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 해서 이 병에서 못 빠져나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모임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 내가 나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A라고 했을 때 그대로 A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임 내에서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모임이 아닌 일반 세상에서는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내가 A라고 했을 때 중독자가 아닌 이상은 A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예. 내가 정말로 아파. 그래서 진짜 뭐 몸이 됐든 죄송합니다. 마음이 됐든 정신이 됐든 아파. 그래서 진짜 이 소주 한 잔하고만 한 잔만 먹었으면 이게 다 풀릴 것 같아. 이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독자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 얼마나 힘든지. 네.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만 아프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거를 별 수 없어요. 네. 오인 사람한테는 스크린 내 입장을 얘기를 해도 오인들은 몰라요. 우리는 오이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알죠. 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하나 더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냐면 일반 사람보다 중독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난을 받을 때는 술을 먹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 자신을 다 드러내고 다시금 빌드업을 해나갈 때 여기서 오는 소소한 기쁨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물론 부모님 하에서, 그리고 이제 좋은 환경 하에서, 이렇게 내 인생의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를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중독자가 안 돼서 아슬아슬하게 쌓아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조금 시간은 늦어도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빌드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분 중에, 신경정신과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성인이 돼서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하다면 재양육이라는 그런 부분을 한 3년 정도 내가 마음 맞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내 롤모델과 이런 사람들과 재양육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3년 정도 마음을 이렇게 재빌드업을 하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예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정신과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예 이 병으로 인해서 그런 계기를 음, 모르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보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아예 우리는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다. 라고 편하게 받아들여 버리시는 게, 예, 물론 편하진 않죠. 예. 근데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은데, 받아들이고 나면 좀 쉽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거기 매달려 있어봤자, 예, 내 에너지 소비만 되고, 그 쓰레기장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치워내고, 다시 쌓아야 되기는 쌓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독 자체가. 그 쓰레기장에서 계속 산다는 거. 음. 그래서 이 369가 그 이 감정, 신체적, 정신적, 마음적,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영적인 부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 올 거예요, 시련이. 근데 이거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도 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술에 대한 갈망, 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건데, 다른 일반 사람들도 똑같아요. 음, 다 강박, 우울 있고,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조금씩은 있고, 어, 다만 그분들은 술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 뿐이지, 우리는 술에 의지해서 그거가 술로 표산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술로 이제 귀결시키려는, 술로 도망가려는 그게 있어서 그런 건데, 우선은 좀, 오늘 또 막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갔다가 막 들로 갔다 얘기라서 정리를 하기도 애매하고, 음, 다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엉망진창이 됐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시간만 좀 많이 끌었는데, 뭐, 항상 두서 없죠, 뭐. 그래도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정리를 하고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세 가지는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 함께 간다는 거를 원래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내일 어떻게 준비를 그러면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그러면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 평생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음, 괜히 더는 이야기해도 두서없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3000%만 자꾸 빠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너무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제가 앞선 영상들 조금씩 볼 때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가 있긴 한데,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준비는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마음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두서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안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이게 강박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걸 제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선은 영상을 찍는 것 자체도 좀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제 단주를 위해서, 그리고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찍는 거고, 그런 기록물이기 때문에 조금 두서없더라도 보시는 분들 그냥 두서없더라도 음, 들어주시고, 너무 재미없고 두서없으면 그냥 끄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찍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두서없는 거를 이겨내고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느낀 시점까지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